자, 이번에는 스키를 타기 위해서 바로 스키를 타면 좋지만 바로 못 탑니다. 여러분 발이 250, 뭐 270, 뭐 280. 근데 스키를 신는 순간 280cm였는데 180 센티미터, 180 아니죠, 1.8m로 바뀌는 거예요. 발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엉거주춤처럼 걸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츠가 스키 플레이트에 붙어있는 앞 바인딩에 먼저 부츠코를 놓고 이 뒷 바인딩을 누르면서 탈착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탈부착이 됩니다. 우리 1호학번 우리 원규 선배죠. 네, 좋은 스키하고 좋은 부츠를 신었습니다. 346번이네요. 백석대. 네, 아무튼 이렇게 요거를 잘 신는 것부터가 먼저예요. 그래서 내 발 사이즈는 이거인데 지금 스키가 이만큼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걷는 게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슬로프에서 한번 서보거나 걸어보거나 적응하는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날씨가 맑지만 눈이 많이 오면 이 부츠 발바닥에 눈이 붙어요. 그러면 바인딩 착용할 때 안 착용됩니다. 공간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 바인딩이라든가 폴을 이용해서 또 바인딩 밑에, 저기 부츠 밑에 있는 눈을 긁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원칙적으로 앞 바인딩에 부츠코를 넣고 뒷 바인딩을 체중으로 누르면 착각 하면서 신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요, 요걸 다시 이 뒷 바인딩을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누르면 찰칵하고 다시 열려요. 열리면 뒷 바인딩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올라온 상태로 다시 벗을 수 있어요. 실제로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하중, 어떤 가중, 이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풀리는데요. 이게 플렉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빔 강도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자기 체중이 만약에 80kg면 8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물론 선수들일수록 더 높고요, 초보자일수록 낮는데요.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스키를 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는 앞으로 절대 못 넘어져요. 이렇게 앞에 겹치기 때문에. 스키는 뒤로 주저앉으면서 넘어지거나 혹은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폴 안에 그립 밴드를 손바닥 안으로 갖고 있으면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팔목에 걸어야 해요. 나중에 대면하면 교수님이 안내해 드릴게요. 앞선 설명처럼 헬멧도 썼고 고글도 썼고 장갑도 썼고 스키복도 입고 아주 만점짜리 100점짜리 복장입니다. 아주 좋아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졌을 때 옆으로 엉덩이로 넘어져야 부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안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상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넘어질 때, 즉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도 경사면에서 슬로프가 이렇게 있으면 난 이렇게 넘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경사가 색깔을 바꿔볼까요? 경사가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 내가 스키를 타고 넘어졌다 일어날 때 이렇게 몸이 흘러서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되게 평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산 높은 데서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게 스키잖아요. 높은 쪽으로 있어야지 그쪽을 밀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스키 착용 후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요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키를 신어봤고요. 이제 그 장비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넘어지는 방법을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겠죠.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요. 잠깐만요. 지웠습니다. 자, 방향 전환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초보자는 방향 전환할 때 내가 아래 낮은 쪽으로, 계곡 쪽이라고 합니다. 계곡 쪽으로 몸이 빠지지 않게 흘러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를 조금씩 뭐 시계 방향 돌듯이 아니면 반시계 방향이든 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킥턴이라고 하는 건데요. 발로 차는 거죠. 이렇게 킥을 했어요. 이때 안쪽으로는 절대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기발가락 쪽인 바깥쪽으로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죠. 해부학적으로 반대쪽으로 돌 수가 없어요. 우리 발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발이 다시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킥턴은 낮은 쪽 발을 찹니다. 즉, 우리 1호학번 선배님은 왼쪽 발이 낮은 쪽이었기 때문에 왼쪽 발을 찬 거고, 왼쪽 발의 바깥쪽, 애기발가락, 새끼발가락 쪽으로 돌린 거고요. 오른쪽 발을 돌렸다는 개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산 쪽으로 하기는 어렵거나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킥턴이 완료된 거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킥턴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방향전환 그리고 킥턴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스키에 적응하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갖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요. 음악에 맞춰 또 발을 바꿔가고, 저것뿐만 아니라 뭐 점프도 할 수 있고요. 뭐 발목을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상체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는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마치 썰매 타듯이 폴을 이용해서 이동해 봅니다. 폴을 이용해서 다시요. 폴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선배가 좀 민망했네요. 그 다음에는 앞에를 약간 벌리면서 스케이트 타듯이, 마치 스키를 스케이트 타듯이, 이거 고급 기술입니다. 이런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키 플레이트 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키는 결국 위에서 아래로 타는 거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계단 등행, 사등행, 개각 등행, 그냥 말 그대로 사등행은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걸으면서. 근데 그냥 올라가면 미끄러지니까 약간 대각선 방향인 게 눈에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요, 계단 등행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올라가는 건데, 그 모습이 꼭 계단을 형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걸음 같죠? 네. 왼쪽 하나하나. 그 다음은 다리를 열고 오픈, 개각 등행이라고 합니다. 개각 등행.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이팅 할 때랑 비슷하지만 경사가 높은 데서 많이 활용하는 개각 등행입니다. 이상의 이동 방법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면, 그리고 넘어지는 방법을 숙지하면, 또 정지하는 방법을 숙지하면 이제 스키장의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걸어가지 않습니다. 리프트에 탑승을 합니다. 이렇게 기계가 와서 여러분 뒤를 딱 쳐주고요. 여러분 타면 되는데, 게이트가 열리면 천천히 이동해서 안전요원이 제시한 동선에 서주고요. 그러면 리프트가 와서 여러분 엉덩이를 쳐주죠. 편안하게 앉아서 안전바를 내리고 올리시면 돼요. 저기 보이시는 저 헬멧은 렌탈용 헬멧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데서는 처음 한번 타보는 거예요. 넘어져도 좋고 타보는 겁니다. 사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각선으로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이 친구는 폴라인에서 다시 힘을 줬어요. 다시 여기 사활강 구간이죠. 하여튼 뭐 이건 어렵지만 사활강 구간이 있고 턴이 시작되는 폴라인 구간이 있어요. 폴라인이라고 하고요. 다시 이게 폴라인이 끝나면 다시 사활강 구간이에요. 사활강 구간. 이런 식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장비 소개해드렸고, 또 이동하는 방법, 스키 타는 거 말고요, 이동 이렇게 한다 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